경태는 언제나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챙겨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의 하루를 든든하게 해주었고 그 습관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자취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밥을 챙겨 먹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바쁜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방에 서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았다. 그러던 중 경태는 동네에 있는 반찬 가게를 알게 되었다.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세 곳 중 가장 작은 곳, 순인의 반찬 가게가 그의 발길을 끌었다. 40대 아주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이곳은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아 건강에도 좋았다. 자연스럽게 경태는 순인의 반찬 가게의 단골이 되었다. 아줌마는 이름이 순이었다. 순이는 40살의 돌싱으로 겉으로는 반찬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경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반찬에는 엄마의 손맛이 담겨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은 경태에게 잃어버린 집밥의 추억을 되살려 주었고 그 따뜻함은 매일 아침 그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경태가 아주머니에게 끌리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다. 화려한 화장을 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스타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정하고 차분한 고급스러움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이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경태는 반찬 가게에서 음식을 담아내는 그녀의 손길을 볼 때마다 그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분위기, 그리고 그녀의 미소 속에 감춰진 외로움과 강인함이 경태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날 밤 경태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1차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몇 잔 기울였고 2차로 호프집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회포를 풀었다. 다들 오랜만에 만난 터라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술은 자연스레 늘어만 갔다.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술 기운에 취한 친구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경태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레 그가 매일 들르던 반찬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가게 앞에 서 있던 두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한 여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있었고 다른 한 여자는 가게 앞에 서서 택시를 떠나보내고 있었다. 경태는 그 여자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순이 아주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경태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살짝 취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한참 저를 쳐다보셔서 누군가 했네요. 순이는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경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술기운이 어린 듯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왜? 나이 많은 아줌마가 쳐다봐서 실망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경태는 얼떨결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실망이라뇨. 오히려 좋은걸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장난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기보다는 그 순간 그녀와의 친밀감이 더욱 느껴졌다. 순이는 잠시 경태를 응시하더니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경태 씨,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야?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오는 길이에요. 순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근데 경태 씨, 시간 좀 있어? 잠깐 가게에 들어가서 시원한 꿀물 한잔하고 갈래? 경태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 그는 조금 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럴까요? 그러면 잠시 들렀다 갈게요. 그들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순이는 경태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며 직접 꿀물을 준비하러 주방으로 향했다.
경태는 그녀가 꿀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게 안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는 이 순간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잠시 후 순이는 꿀물 한 잔을 들고 나와 경태에게 건넸다. 자, 이거 마시고 속 좀 풀어. 경태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사하며 꿀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꿀물은 술로 달아오른 그의 몸을 가라앉혀 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정신이 좀 드네요. 순이는 경태의 앞에 앉아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경태 씨도 참, 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게에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말에 경태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늘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걸요. 제가 감사하죠. 순이는 조용히 웃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네. 나도 사실 경태 씨가 자주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혼자서 가게 하다 보니 가끔 외로울 때가 있거든. 경태는 그녀의 말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찌릿했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경태는 앞으로 그녀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외로울 때면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도 돼요. 순이는 그의 말을 들으며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다. 경태 씨,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경태는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순이 아주머니는 이혼 후 혼자 지내며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 그녀는 홀로 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오랫동안 냉랭해졌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외롭다고 털어놓았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지낸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가게에서 손님들을 만나면 잠깐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다시 혼자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와요. 그녀의 말에 경태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의 외로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다. 이때가 바로 자신이 생각해온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순간임을 직감했다. 마음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는 결심을 굳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사실 혼자 지내는 게 많이 외롭습니다. 경태가 입을 열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눈길을 돌리자 그는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아주머니, 저희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 순이 아주머니는 경태의 말이 농담인 줄 알고 피식 웃었다.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 같은 총각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지만 경태는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백을 이어갔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경태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순이 아주머니는 경태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한번 잘 지내봐요. 순이는 경태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순인의 반찬 가게는 더 이상 단순한 아침 반찬을 사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태와 순이의 마음이 이어지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올해 5월 중순 경기권으로 발령을 받아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살아보는 것에 대한 로망도 있었고 본가와는 차로 40분 거리라 큰 부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괜찮은 매물이 있어 바로 계약했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자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반찬 가게에 자주 들르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살 연상으로 반찬을 사러 간 첫날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세련된 외모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성격이 유쾌하고 밝아서 볼수록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40살이라는 사실도 곧 알게 되었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와 동거를 하게 되었고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2달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재혼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고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그녀는 전 남편 집에 들락날락거렸고 얼마 전에는 그 집에서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저에게 전 남편이 재결합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더군요. 한마디로 그녀는 제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혼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은 결혼을 생각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느낍니다. 최소한 30대 중반쯤에나 결혼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저 사이에는 직업과 나이 차이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생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슬쩍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이 진심을